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유시민은 PK의 친문의 전달책이다. 이거 진중권이, 어저께 밤에 올린 글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은 추미애한테 PK의 또 친문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즉, 법무부 장관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유시민이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응? 자, 이 발언이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하고 함께 분석해 보고요. 또 유시민은요, 어저께 정말 진중권 보고 보냐면, 우리 이렇게 좀 품위 있게 작별하자, 그리고 결별하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거는 뭐겠습니까? 나 좀 그만 물어. 나 좀 그만 건드려. 나 진짜 너 때문에 아주 그냥, 못 살겠다 이러면서 일종의 하얀 수건을 던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이 뭐라고 했냐, 그럴수록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해야죠. 이건 완전히 비꼬아버린 겁니다. 아마 유시민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난 유시민에 대해서 실실 웃으면서 진중권이 유시민의 그냥 뒤통수를 빵 친 겁니다. 그래서 진중권 대 유시민의 아주 뭐라고 할까요, 본격적인 메인 게임 땡 하고 종이 쳤다.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여러분께서 이제 안정희님께서 최강욱 똘끼가 있다. 아유, 그럼요. 네, 현지님, 고영주 변호사님 존경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자, 메시 디에고님, 최강욱 그래도 구속 기소는 안 되겠죠. 아무래도 힘들겠죠. 왜 그러냐면 명정원이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 영장 심사를 하게 된다면은 뭐 구속 기소는 힘들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또 모른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위기가 기회라고요. 아마 판사들도 이런 데서 이 검찰을 저런 식으로 재갈을 물려놓고 사법부를 붉게 문든 것에 대해서 골방에서 정말 외롭게 사퇴하는 판사들은 이거는 아닌데, 그리고 이거는 정말 사법부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건데, 이렇게 올곧게 생각하는 판사들은 있을 겁니다. 또 제가 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8년 동안요, 수도 없이 재판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소되면은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강욱 자체를 검찰에 기소하는 것 자체가 최강욱한테는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가는 걸 뜻합니다. 저도 국회의원 때 많은 제 이제 그 변호인들이라든가 또 변호사인 친구들이 기소까지 안 되도록 노력을 해라, 저한테 굉장히 얘기를 했습니다. 즉 기소가 되면요,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 이제 목이 잘릴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음 선거에 못 나갈 수도 있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 판사 중에서도 웃기는 사람들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뭐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기소만 되면 당원권 정지한다고 하는데 그거 진짜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소되고 재판에서 형 받으면 곤란하겠죠?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제가 그때 이제 감으로 알았습니다. 이 판사가 보수구나. 그래갖고 저 그때 그 재판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냥 벌금형으로 됐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제가 잊지 못하는 판사도 있었습니다. 정말 나라 걱정해가지고 저를 기소유예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죠. 안 그러면 저도 정말 날아갈 뻔했죠. 근데 너무 제가 고마워서 그 판사 번호를 알아갖고 전화를 해서 이렇게 좀 만나고 싶다, 그냥 고맙다는 인사를 정말 얼굴을 보고 하고 싶다 그랬더니 안 만나겠다고. 근데 그 판사 이름을 제가 지금도 가슴속에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괜히 저도 아무것도 아닌 아무개인데 괜히 전화해가지고 만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좋은 판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최강욱이는 기소되고도 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두 번째, 유시민은 PK 친문 전달책이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유시민이 PK 친문 전달책인데, 이 전달책은 PK 친문하고 말하자면은 즉 추미애하고의 전달책이다, 리에종이다, 말하자면은 이렇게 브로커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아주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뭘 뜻하느냐, 지금 PK 친문들이요, 법적으로 기소되거나 또는 수사 대상인 게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람들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공직자가 무슨 뭐 청탁을 하거나 추미애한테 이렇게 되면은요, 이건 굉장히 중대한 위법 사안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이 유시민은 이게 공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재단의 말하자면 이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협박하듯이 똑같이 추미애한테 전화 걸라고 어쩌고 저쩌고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친문들과 PK의 의중은 이렇다.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법 브로커를 유시민이 할 거다. 이렇게 진중권이 탁 터뜨린 겁니다. 이거는 유시민에 대해서는 엄청난 모욕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유시민이 그 짓을 하면은 내가 두고 보지 않겠다고 진중권이 못 박은 겁니다. 참 진중권이 요새 아주 잘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중권이 저하고 안영환 선수하고 이렇게 방송할 때보다 진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이렇게 야무지게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진중권이 아마도 최성해 총장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국 말하자면 일가들이 막 이렇게 싸우는 거라든지 조국 일가의 전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유시민이 진중권이 이거는 진짜 해서는 안 될 짓을 조국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한 겁니다. 유시민 진중권은요 조국에 대해서는 아주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뭐 국이라고 하고 모든 걸 갖춰가지고 자기가 하나라도 뭐 흠을 잡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그때부터 진중권이 정경심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 갈분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래도 국위 충구면은 그리고 교양 과목 같은 것도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학생 300명, 400명 있는 그것도 조교도 제대로 안 딸렸는데 그걸 당시에 이제 정경심이 교양 과장이었대요. 그리고 진중권은 교양학부의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런 강의에 그냥 떡떡 맡기고 그래서 아주 그냥 진중권이가 뭐라고 할까요? 엄청나게 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진중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하냐 이런 불만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잖아요, 진중권도. 그리고 고양이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정경심에 대한 진중권의 어떤 사감 이것도 많이 작용했을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가 그나마 이제 좌파로선 자존심이 있고 좌파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조국 같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 쓰레기가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우리 좌파들을 말하자면은 망신사를 뻗친다 이렇게 이제 봤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진중권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진중권이 동양대학교에 사표를 내고, 이건 뭐냐, 최성해 총장이 진중권을 끌어들였으니까 최성해 총장에 대해서도 내가 할 말을 하겠다. 내가 뭐 최성해가 뭐 이렇게 총장이 이렇게 뒤봐준 사람 아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모든 끈을 이렇게 다 카트를 한 거예요. 끈은 끄는 거죠. 주변 정리를 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진중권이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시민으로서는 노유진이라고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이래서 팟캐스트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정말 이 사이좋게 했는데 더 아픈 거예요, 유시민은.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주 친한 친구가 이른바 배신을 때렸다든가 친한 친구가 나에게 섭섭하게 했으면요, 그냥 세상에 어중이 떠중이 아무 개가 섭섭한 것보다도 더 아플 겁니다. 그리고 진중권이 이렇게 한 거는 유시민으로서는 아프고 이걸 떠나갖고 뭐라고 할까요? 큰 상처, 두려움, 공포. 왜? 유시민이 한 짓을 진중권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 점에서 유시민과 진중권의 싸움은 이미 진중권의 승리입니다. 저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유시민하고 진중권하고 텔레비전에서 토론할 때도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진중권이 완승을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유시민 대 진중권의 싸움은 앞으로 거의 100% 진중권의 승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유시민이 두 손 다 들고 백기투항한 거예요. 그리고 그만하자. 진중권, 나 정말 이런 거에 더 휘말리기도 싫고, 그러니까 우리 예의
지키면서 존중하면서 우리 작별하자 이랬는데 진중권이 아주 여기에 대해서 멋있게 비틀어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럴수록 더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줘야죠. 이럴 때 사실 뭐 크크라든가 이런 거 붙여야 되는, 말하자면 아주 진중권으로서는 나는 너 절대로 용서 못해. 네가 링에서 내려올 때까지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끝까지 간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진중권의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복심? 이게 아주 그냥 대단하게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님께서 진중권은 전향 안 했어요. 아이, 그럼요. 진중권은 완전한 순정 좌파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팀버맨님께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슈퍼챗 후원해 주셨습니다. 팀버맨님 감사합니다. 우리 팀버맨님이 자주 올려주시는데 젊은 친구 같기도 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20대 남자들 화이팅. 네. 자, 그런데 진중권은요, 여러분, 이제 순정 좌파라고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뭐 진중권이 뭐 보수로 오고 뭐 TV조선의 패널로 나오고 뭐 이러기는 저는 곤란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진중권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 진중권의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어저께 또 유시민이 또 막 그 엄청나게 얘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뭐 사람의 그 기질과 또 가치,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진중권의 가치하고 자기의 가치는 충돌하지 않는데 진중권의 기질이 있다. 진중권은 뭐든지 자기한테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끝까지 그거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고, 그리고 그냥 반드시 이제 이거는 싸우고 마는 기질이 있다. 뭐 유시민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진중권의 그 기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좌파의 기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시민은 그래서 더 진중권이 무섭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어저께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 진중권이 이 PK 친문 이거를 떠나가지고 이 조국이 그 했던 글을 캡처를 해가지고 올렸어요. 조국이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거 끝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조적죠. 이거를 또 캡처를 딱 해갖고 진중권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진중권은 SNS에다가 이런 말, 즉 아니 그럴수록 더 대화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진 교수는요, 이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야, 이 글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중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중권은요, 윤석열 찍어내려는, 즉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 법무부 장관 추미애 의중, 그 다음에 추미애 의중에 있어서 친문과 수사 대상에 있는 PK의 의견을 전달하는 바로 전달책, 아주 모질이 같은 아주 사악한 전달책 브로커가 바로 유시민이다. 이래서 그냥 완전히 그냥 빼박을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요, 진중권은요, 아무튼 수사는 제대로 하는 검사는 다 자른다는 진리는 정권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영원히 타당한 이거 진리 아니냐 이러면서 이번에도 역시 그들이 무엇을 겁내는지를 나는 알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자, 진중권 파이팅. 거기다가 진중권이 여러분 어저께 했던 말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말이 있어요. 유시민은 지금이 리즈 시절이다. 리즈 시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리즈 시절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여배우라든가 또는 뭐 아이돌 같은 경우도 리즈 시절이다. 이건 뭐냐면 최고로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우리가 리즈 테일러라고도 하는데 그만큼 제일 예쁜 때다. 아주 호시절이다. 응? 아주 주가가 상승해서 몸값이 제일 높을 때다. 바로 지금 유시민이 그 몸값이 제일 높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유시민에 대한 저격이죠. PK하고 친문의 브로커 노릇을 하면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그 꿀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꿀 빨아 먹으면서 지금 뭐 검찰이 자기 계좌를 뒤졌다 이렇게 유시민이 얘기한 거는, 여러분 검찰 그런 일 없다고 하는데 유시민이 이렇게 얘기한 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재단 이사장 판공비를 비롯해갖고 이상하게 쓰고 제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이 즉 뒤끝이 깨끗이 않다는 것, 돈 문제에 얽혀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세 번째, 유시민은요 이 JTBC라든가 뭐 KBS라든가 뭐 MBC라든가 뭐 이런 데 하고 같이 이제 총선 선거 때 뭐 특집 방송도 하고 이러면서 또 고액의 출연료를 챙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진중권이 얘기한 유시민은 지금이 리즈 시절이다. 이건 뭐겠습니까? 유시민이 그냥 돈 세느라고 자기 손가락도 모자라 갖고 집에 어떻게 보면 돈 세는 기계 갖다 뒀을지도 몰라. 그 다음에 유시민 개인 통장에다가는 엄청나게 그냥 공이 막 최소한은 6개는 찍고 막 7개 8개 찍힌 돈들이 입금되고 있을 거야. 출연료라는 이름 아래 그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브로커피죠. 거래 비용인 거죠. 자, 이렇게 진중권이 지금 유시민에 대해서 제일 아픈 데를 긁고 있습니다. 결론, 유시민은 진중권이가 제일 무섭다. 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중권은 개가 아니라,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다. 이 개는요 충성을 하는 거죠, 자기 진영에 대해서. 그래서 강아지를 기르는 분들은 절대로 강아지는 배신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우리 뭐 강쥐를 사랑해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양이는요 여러분 도도한 거예요. 주인한테 충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맛있는 우유 따끈하게 주지도 않고 그러면은요 확 긁어버리죠. 그래가지고 고양이 집사인 사람들은 이런 데가 막 이렇게 빨갛게 긁힌 자국, 고양이가 긁힌 자국이 있어요. 긁힌 자국이. 진중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여기를 이렇게 막 긁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뭐 이렇게 우리끼리의 사적인 방송이니까 제가 약간 짓궂거든요. 그래서 아니 와이프는 독일에 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막 긁었어요. 그 여자 손톱 되게 그냥 날카롭네. 어떤 여자인지 막 얘기해봐요. 막 우리 이제 또 휴식 시간 같은 데 있거든요. 그러면 진중권이 얼굴이 이렇게 빨개져 갖고 여자가 아니고요. 우리 루비예요. 루비가 누구냐? 진중권이 기르고 있는 고양이에요. 진중권은 루비 집사예요. 그러니까 루비가 하는 것처럼 진중권은 루비를 관찰하고 루비하고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왜 사람하고 닮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두 얼굴을 보면 둘이 굉장히 닮았다.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면은 장윤정 씨하고 도경환 씨를 보면 둘이 굉장히 닮았어요. 왜? 서로 있으면서 물들어가고 또 표정도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은 루비를 닮아간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 손을 루비가 이렇게 이제 촥 긁어서 이렇게 자국이 났는데, 여러분 진중권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아세요? 유시민이 얼굴을 그냥 확 긁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이 여기에 이렇게 상처 나가지고 그러고 다닐 겁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중권, 유시민은 친문 PK의 추미애에 대한 전달책이다. 이거 자체가 바로 유시민의 얼굴에 상체기 하나가 칵 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재밌게 두 사람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